어제 오후 뒤늦게 SNS를 통해 문재인의 성탄절 메시지가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최고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최고 컨트롤 타워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가 저무는 성탄절 하였습니다. 1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평등한 마음을 나눠주셨고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며 2019년 한반도 위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현실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듯한 역사인식과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천지분간을 못하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는 성탄절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을 보면 김정은과 함께 잘 사는 한반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내놓고 특히 거짓 사기 탄핵에 희생당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일천일하고도 또 하루를 더 인신구공하는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이 감히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절에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느니 예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성탄절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서 권력을 찬탈하고 옥고를 치르게 하고도 따뜻하게 손을 잡는 성탄절의 마음을 들먹이는 것은 종교의 여부를 떠나 용서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대통령이라면 정권의 잘못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솔직하게 잘못을 사죄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며 국정 운영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성탄절 늦은 오후에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관과 비현실적 현실 감각을 성탄절 메시지라고 내놓는 청와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역사와 종교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기획주도하에 이루어진 청와대 하명 수사가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제주도지사 선거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것이 대통령과 호지 않은 사람이 시장 선거 당선을 위해 청와대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첩 형태로 수사를 지휘, 이후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제지시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쳤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은 하명이라는 용어에 익숙지 않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하명하시옵소서라는 대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청와대 하명이라는 용어는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임을 스스로 내보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사를 청와대에서 하명만 하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가 조선시대 왕처럼 공권력 위에 군림하고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따지지 않고 하명하면 수사를 집행하는 것은 군주국가가 아닌 현재 대통령제를 실행하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불법성,
탈법성을 배제하고 있는 용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제, 청와대 하명수사 용어는 청와대 맞춤형 불법수사 또는 청와대 주문 맞춤형 수사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 가능하고 청와대 의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형태는 국가적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청와대 입맛에 맞게 공권력의 수사를 무자비하게 벌인 것이 비단 지방선거뿐이었겠습니까?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따르면 탄핵 정변 이후 정치보복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 정보 인사 관련 인사만이라도 62명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과 같이 적폐몰이 희생자 그리고 MB정부 인사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전 정부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 보복 사건뿐만 아니라 홍문종을 비롯한 전 정부 친박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다른 이름인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사건은 조선시대 사화에 버금갈 정도로 숫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보복 수준이 참혹합니다. 조선시대 4대 사화 중 2개가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무어사화는 조의제문을 가지고 살인파를 숙청하였고 바로 이은 갑자사화 때에는 패비윤 씨의 죽음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에게 방해되는 모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숙청하였습니다. 갑자사화는 왕권을 견제하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등 언론과 감찰, 자문기관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절대 왕권을 위해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친히 쿠데타를 벌인 것입니다. 무어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은 약 51명이었지만 갑자사화 때 처벌받은 사람은 239명이었으며 그중 122명이 목숨을 잃거나 불관 참신을 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대 왕정을 꿈꾸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가장 강한 왕권을 휘둘렀던 연산군도 불과 2년 정도 지나서 중종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정치적 보복 사건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